알테오젠이 빠지기 시작한 게 어제, 그러니까 그 급락이 나오기 전전날에 또 한 번 빠졌잖아요, 사실은. 예.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 수조원대 기술 수출인 줄 알았더니 네. 4,200억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예. 뺐죠. MSD. 예, 근데 그 계약의 가장 큰 핵심은 이 특허 이슈를 몰고 다니는 할로자임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데, 네. 그러면 그게 더 부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조원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수조원대라고 쓴 기자를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정확히는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알테오젠 예, CEO의 그러면 발언은, 발언은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뭐냐면 단일 품목에 대한 계약으로 4,300억, 4,200억이면 작지 않은 계약이고, 그 약 자체가 1년에 계약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8천억밖에 안 팔리는 약이었어요, 1년에.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집계해 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팔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모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계약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수조원이 4,200억으로 줄었구나 그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 로열티 2% 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기존의 계산 방식이 뭐 3%였던 4%였던 어떤 건 5%까지 가정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테오젠 보고서를 안 본 게 없는데 5%를 가정하고 쓴 보고서는 없습니다.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3에서 5% 사이에 밴드를 만들어서 썼어요, 정확히는. 3%에서 5%. 예, 그래서 한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거기서 뭐 할인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73만 원을 목표 주가를 냈기 때문에 네. 2%로 나왔으니까 내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로열티가 보통은 10년만 줍니다, 약이 되고 나서. 예. 근데 이제 이게 10년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하면서 우린 2%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보도가 나왔죠. 예, 바로 대응했습니다. 18년 계약을 예, 했다. 10년이 18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1%, 3% 받고 10년 하는 것보다 낫죠. 중장기적으로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 중요한 건 키트루다가 예전에 계약할 당시만 해도 40조 원짜리 약이었는데 지금 53조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안 좋은 것들만 가미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로열티 뭐 이게 빠그라진 것도 아니고, 이 더하기 빼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22%를 급락시킨 것 자체가 네. 조금 오버페이스였고요. 덩달아 이제 피해를 본 게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많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같이 우르르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리가켄 바이오는 제자리로 왔고요. 예. ABL 바이오도 거의 제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매도됐던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거의 15년 동안 10년 넘게죠.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를 봤는데, 네. 그때부터 본 이래로 지금 이렇게 많은 기술 수출과 이렇게 많은 빅파마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파이프라인 제일 많이 갖고 있고 R&D를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메시 치료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지난번 은봉은 머크가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왜 안 했냐면 임상이 12월 말에 끝나서 거의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미국 빅파마들은 임상이 본인들이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일일이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주목하는 거죠, 다들. 예.